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검찰발 뉴스, 법원발 뉴스를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치가 말이죠. 상당히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흐른다는 게 매일 검찰 얘기, 법원 얘기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합니다. 자, 이거 문제의 근본은요, 현 상황에서의 문제의 근본은 뭐냐? 이재명과 조국 같은 인간들이 정치를 한다고 전면에 나선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인간들이 당 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수사와 재판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질질 끌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나서 매일같이 검찰발, 그 다음에 법원발 뉴스를 전해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이 판사, 검사들, 뭐 담당 검사, 부장 검사, 뭐 부부장 검사 이름 다 외워가면서 살아야 되는 요 대한민국의 상황이 올 줄이라고 하는 것은, 올 줄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단군 이래 최고의 큰 사법 리스크가 대한민국 정치를 좌우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인간들이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다는데 사안의 엄중성이 더 심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조희대 사법부 수장, 그리고 이제 검찰 수장이 새로 뭐 이제 청문회만 끝나면 이제 되는데, 심우정, 요런 분들이 이제는 모든, 그야말로 재판은 재판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그야말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담당 판사나 검사의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야말로 잠자지 말고 죽자사자 해라. 여러분들 아무리 죽자사자 해도요, 절대 안 죽어요.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저도 새벽 1, 2시, 2, 3시까지 뭐 지금 몇 년째 방송에도 뭐 지금 멀쩡하진 않지만 저도 피곤한데 죽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예.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그래서 판검사 여러분들, 국민의 인정을 받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하고 속전속결로 좀 제발 해달라. 그래서 정상적으로 말이죠. 이 어떤 정부의 정책, 야당의 정책, 그리고 여권의 말하자면 이런 전략, 야권의 전략, 이런 걸 가지고 국가 대사를 논하는 이러한 이 언론의 장이 만들어져야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언론 매체가 법원발, 검찰발 뉴스로 장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바로 뭐냐. 요 판검사 출신들의 전관예우, 더군다나 특히 고위 법관, 고위 검사, 요런 사람들이요, 물론 절대적으로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희대 같은 경우에는, 송대에 로스쿨 교수했잖아요. 그 로스쿨 교수해봐야 봉급 얼마나 받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조희대 저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싫은 게 아니라, 하는 게 보면 이게 도대체 대법원장이 어디서 뭐 하는지 여러분들 뉴스 들어본 적 있어요? 전혀 들어본 적 없어요. 그게 재판관, 그런 게 판사들의 독립적인 재판을 경계하고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생각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 인간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가 뭐 그것 때문에 대법원장으로 발탁되는데 크게 또 영향을 준 거 아니겠어요? 자, 미안한 얘기지만 역대 법무장관들, 황교안서부터 시작해갖고 한번 1년에 몇 억씩, 한 1, 20억씩 그냥 받아먹어버리잖아요. 요런 문화들 싹 없애야 돼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이 피고인들, 범위자들만큼 돈 주고 변호사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변호사한테 해서 변호를 받는다고 돈 주고 산다고 그래요. 자기 몸을 돈으로 지금 매매하는 이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지금 판결이 나왔어요. 바로 백현동 사건을 무마한다고 변호했다고 하는, 물론 이제 3심까지 가봐야 되겠지만은, 임관혁 변호사. 이 사람은 이제 옛날 대검 차장까지 지냈으니까요. 검찰의 2인자까지 지낸 사람인데, 변호도 하나도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판결문을 보면. 백현동 사건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내가 대검 차장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검사들이야. 다 후배 검사들이잖아. 그거 내가 변했으니까 구속만 시키지 마. 요거하고 돈 1억은 받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인간들이 싹 다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이 법조 문화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지만은, 사건을 위탁하고 수임하는, 사건을 위탁하는 우리 국민들, 피고인 쪽, 요런 사람들도요, 고위직하면서 무조건 돈만 해주고 법을 빠져나가겠다고 하는 거. 요런 문화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애 상응하는 정도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라. 왜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면 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 있는 판결까지 나왔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검찰은 뭐하고 앉아있고 법원은 뭐하고 앉아있었냐?
예. 요거 김남국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흥분하고 열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대선 자금을 세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코인 투자한 것이. 요런 지금 해석이 나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오늘이 제가 듣기에는 요게 그냥 개인적인 투자, 예, 코인 투자, 투자가 아니라 투기, 코인의 투기 이것만 돼 있었는데 요게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돈 세탁하려고 코인으로 투자했다. 이런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자, 그래서 이 장해찬이가 말이죠. 요거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고발이 됐는데 무죄로 이 판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남국이는 오늘서야 피의자로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어제 20일 날짜로 이제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이거 보면요. 그리고요. 지금 이제 노소영 이 재판과도 제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못해서 그랬는데, 김희영이가 죄송하다. 더 이상 항소 조치 안 하겠다. 왜? 지난번에 항소심에서 얘기한 대로 위자료 20억 줘. 딱 요 판결이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희영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대로 받았는데, 지금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갔어요. 대법원의 판사의 성향도 이렇게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이제 지금 요 내용 중에서 지금 이미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오늘 정기 주례보고를 통해서 이 총장한테 김건희 여사와 관해서는 무혐의 처벌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미 20일 날 이런 내용을 대검에 서면 보고를 하고 오늘 이제 대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 이창수 지검장의 보고에 대해서 지금 이원석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이원석이가 요거를 수사심의에 넘기겠느냐 안 넘기겠느냐 요것만 지금 남아 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사건 관계인인 최재형이가 23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 금요일 날 수사심의를 소집을 하겠다, 요청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미 중앙지검에서도 이 백은종이가 수사심의를 열어달라라고 했는데 개인은 이걸 신청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기각시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게 과연 이제 최재형이는 이제 당사자잖아요. 당사자니까 수사심의 신청 권한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원석이가 할지 이거를 받아들이게 될지 안 될지가 또 하나의 변수인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사정을 보면 이미 직무 대가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고 대가성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 김창준 전 DB 연방하원의원이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하게 해달라. 이 청탁과 관련해서는 요 보좌관이 청탁을 받은 보좌관이 김건희 여사한테는 아예 전달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리스탈 디오르의 경우에는 직무와도 관련이 없고 대가성도 관련이 없고 그리고 이 김창준 의원과 관련된 민원은 아예 보고 전달을 안 했고 자 그래서 요거는요. 그리고 이제 법규에도 청탁금지법에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고 이거는 이제 입법 미비죠. 예, 그래서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혐의가 전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직무 관련성 여부, 직무가 관련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위반도 신고 의무도 전혀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신고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원석이가 더 이상 이제 구멍을 파지 말고 그냥 승인해라. 철저히 철저하게 수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이 선에서 이거는 종결 처리하는 것이 그야말로 한 번 둔 악수를 갖다가 계속 이 합당화 시키려고 또 여기서 엉뚱한 소리하고 이 수사 결과 신뢰할 수 없으니까 뭐 이런 점을 갖다가 보완해서 수사하라 이따위 장난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 정도로 이거는 하고 그 다음에 노소영 이 재판이 있었습니다. 노소영 재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김희영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 관장이 별도로 별거하면서 둘이 같이 살면서 노소영이랑 별거하고 또 아기까지 낳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파탄을 이룬 거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30억을 청구했는데 서울가정법원에서 20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20억 원은 뭐냐? 지난 항소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20억 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최태원 회장 혼자 내는 게 아니라 김희영 TNC 이사장하고 둘이 같이 20억을 내. 그러니까 둘 다 공범이라 이거죠. 둘 다 범죄적 혐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 판결과 관련해서 우선 이 김희영 이사장이 다시 한번 관장님한테 사과를 드리고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항소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을 아파야 했을 자녀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냐. 그리고 어제 판결에서는요, 재판 판결과 관련해서는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그리고 일방적인 가출, 김희영과 최태원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소영과 최태원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 그래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금 이제 이 김희영이 하고 그다음에 최태원이한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자료,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면 경험칙상 분명하다. 그러니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요, 혼인 기간, 혼인 생활의 과정, 그리고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 상태, 경제 규모, 그 다음에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와 같은 사정을 참작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김 이사장의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노 관장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김희영의 책임은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인 최태원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라져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라. 아주 엄정한 판결을 내렸어요. 이거 뭐 끝난 것이죠. 대법원 판결도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 노소영 측 대표 변호사 중에 하나가 최재형 전 의원, 뭐 최재형 전에 이제 감사원장, 그런데 최재형하고 조희대하고는 둘 다 또 서울법대 동기 동창이에요. 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선임을 또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이제 보면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은 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요렇게 볼 때 대법원에서는요, 이거 기각 조치할 가능성, 그러니까 심의하지도 않고 그냥 각하시킬 가능성까지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대법관은 누가 하느냐? 서경환 대법관이 하는데요. 서경환 대법관의 경우에는요, 이제 이 보수, 중도 보수층으로 되어 있고요. 성향으로. 그리고 최강욱의 조 아들에 대한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폭행과,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이런 다수 의견을 냈고, 다만 강제추행죄가 지나치게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원 스스로 과잉 처벌을 자제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보충 의견을 냈어요. 예. 자, 그리고요, 동선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보의 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다. 이렇게까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하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런 다수 의견을 낸 바 있어요. 이런 걸로 보면은요, 지금 2심 판결문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요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가상화폐로서 작년 이게 5, 6월 달에 말이죠. 그 이후로 계속 논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윤리의로 이제 제명이 된다. 다 그러니까, 징계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이번에 이제 결국은 공천을 못 받았는데, 공천을 못 받으니까 이게 이제 이 김남국이가 꼼수를 써가지고 비례민주당으로 갔다가요. 비례민주당이 이제 정상 이렇게 선거가 다 끝나니까 해체되니까 그걸 말하자면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민주당에 복당한 이 꼼수, 찐명 중에 찐명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한 60억 정도의 2022년도 기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량 인출했어요. 그래서 투자 의혹의 논란에 쓴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돈이, 코인에 투자한 돈이 이게 김남국 개인 게 아니라 이재명의 재선 자금용 돈 세탁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 그동안에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그 다음에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를 압수수색해서 이 관련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얘기를 보면은요, 지난 20일 날 이제 소환조사에서 조사를 했고,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하고 이제 구속영장을 챙겨 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이제 사안이 말이죠. 이게 이제 대선 자금 용 돈 세탁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이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김남국의 불법 코인 의혹을 제기했던 장예찬 전에 이제 청년 최고위원했잖아요. 장예찬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는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관해서요, 김남국이는요 지금 항소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고만박신 당하죠. 자, 이 정도로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거 누구죠? 이거 이재명이가 이거 진짜로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요거 한번 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제가 왜 그러느냐? 이재명이는 입만 열면 무조건 거짓말하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이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 날 이재명이가 말이죠. 요게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날이에요.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하루 전날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확진. 이거 수상하잖아요. 왜 가만히 있다가 하필이면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확진이 걸리냐 이거예요. 수상해. 이거 어디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하도 거짓말 잘하니까. 예. 그래서 본래 내일 말이죠. 내일이 이제 8월 23일인데 8월 23일 날 본래는요. 이재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그리고 9월 6일 날 최우진슬하고 검찰 구형에 있는 결심 공판을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9월 6일 날 결심 공판이 끝나면 10월 6일쯤 한 달 전후 이때 선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했는데 이거 자연스럽게 지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9월 6일 날은 이제 틀렸고 9월 6일 날 그러니까 8월 23일 날 내일 있게 되는 피고인 신문이 9월 6일 날로 넘어갔어요. 본래 9월 6일 날 이 결심을 하게 돼 있었는데 자, 그래서 9월 6일 날 결심 안 하고 9월 6일 날 피고인 신문을 하고 결심은 9월 6일에서 9월 20일 날로 2주나 연기가 됐어요. 2주나. 그래서 1심 선고는 이제 결국은요, 이제 한 달 정도 늦어져서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이중 교사도 이렇게 보면 또 무슨 꼼수 작전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할지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요 재판이 다시 늦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요 재판 지연 하루라도 좀 늦춰갖고 3심 판결이 나오는 것을 끝까지 늦춰보겠다고는 꼼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은 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백현동 수사 무마 이와 관련해서 전 대검차장했던 임관혁 변호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동안에 말이죠. 이 백현동, 그러니까 이제 정바울이 이제 시행사 대표인데 구속을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대검 차장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대검 차장까지 했으니까 이제 검찰 후배들한테 내가 잘 얘기해서 구속되지 않게 해줄게 한 거예요. 그래서 1억 원을 받아 챙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임관혁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야? 그 정당한 변호사 수임료야. 예, 이거 뇌물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 거짓말이야. 웃기지 마. 딱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1억 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렸고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야, 그래서니까 이게 총경 출신의 경찰 출신 변호사하고, 왜냐하면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변호하고 경찰 잘 아니까,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는 임관혁이가 또 변호하고, 요렇게 이 정바울 대표가 변호사 둘을 선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은요, 임관혁 변호사가 받은 돈 1억 원이 불구속 수사 청탁에 대한 대가가 맞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백현동 사건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를 맡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전관 예우죠.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들한테 그냥 말로 로비한 거예요. 그냥 좀 봐줘. 구속시키지 말아줘. 해가지고 구속을 안 시키는 걸로 해서 대가 1억 원을 받은 걸로.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백현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거의 없더라. 이게 하나 있고, 하나는 돈 1억 원을 받은 시점이 선임계도 내지 않고 받았다. 요 두 가지가 결정적 근거가 된 겁니다. 참 이거 굉장히 참 유감스러운 일이네요. 임관혁 변호사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다 이런 참 사건을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보면 불구속 수사 청탁에 대한 대가가 맞다. 그래서 주요 진술에 비춰볼 때 검찰 핵심 간문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검에 올라가서 불구속으로 마무리되도록 정리해 보겠다라고 말한 점이 또 결정적
스모킹건이 됐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대검에 방문해서 백현동 수사지휘부를 만날 수 있다는 의지를 직접 피력했거나 적어도 당연히 전제됐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작년 5월 30일 날 검찰 조사를 받다가 정바울 대표가 쓰러졌어요. 사흘 뒤에 임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리고서 바로 임 변호사가 대검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거 스케줄 일정만 보더라도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러서 구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위직 경력에 기대서 변호한다는 핑계를 대고 돈 1억 원이 받은 게 맞다. 이렇게 재판부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임관혁 변호사가 이거는 적법한 수임이고 그 수임 대가로 받은 변호사 수임료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배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착수금으로 1억 원을 성공보수로 9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은 상식에 비춰볼 때 굉장히 고액이다. 피고인은 일종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변호활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백현동 사건에 대한 대략적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있고 구속을 막는 것만으로 왜 그랬느냐? 왜 백현동 그 복잡한 거 알 필요가 없어? 구속을 막는 것 자체가 그게 피고인의 역할이 사실상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부도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검을 방문하기 전에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이것도 고의적인 사항이다. 예, 뇌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래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방문 변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관행처럼 도용되는 걸로 보이는데 사적인 연고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건 청탁의 한 유형의 다름 아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네, 피고인은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지 않고 허위가 포함된 입장문을 밝혀하기도 했는데 예, 다만 이 임관혁 변호사가 초범인데다가 오랫동안 법조인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하고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많지 않아서 우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참 그러네요. 그래서 이 정바울은요. 그래서 이제 임관혁 변호사를 선임한 뒤 일주일 뒤인 작년 6월 9일 구속됐다가 11월에 풀려났어요. 그래서 정 회장에게 임 변호사를 소개해주면서 13억 원을 챙긴 혐의로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규 전 KH부동산 디벨롭먼트 회장은 지난 4월 달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말이죠. 뭐 뛰는 누이에 기는 누이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누이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뛰는 사람이 임관혁이면 그 위에 나는 사람이 이동규 또 회장이네요. 13억을 또 헤쳐먹었어요. 야, 참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타락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김창룡 칼럼이 또 너무 길어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